바둑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9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은 목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결이었죠. 이 선두권들의 순위 변동이 또 한 번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좀 1위로 올라섰죠. 네. 선두권들 경쟁이 치열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치열한 이 하위권 팀들의 대결입니다. 9라운드 2경기에서 여수 거북선과 서귀포 70리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9라운드 1경기까지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안 곰소소금 팀의 리어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 모든 팀들이 후보 선수를 갖게 되었어요. 네, 공소수금 리혀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조금 앞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네. 리혀 선수는 사실 그 중국 여류 중에서 한 네. 3위, 4위 정도 되는 강자거든요. 앞으로 공소수금 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는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힘을 써주면서 1위로 올라섰는데요. 네. 역시 선두권 경쟁이 치열하고요. 중위권도 역시 만만치 않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합하는 서귀포 70리와 여수 거북선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해야만이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두 팀 9라운드 2경기에서 만났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이슬아 선수와 박소연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박소연 선수가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앞서 있고요. 2국 속기대국에서는 서귀포 출신의 오정화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가 첫 대결을 펼칩니다. 네, 김다영 선수는 이제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신예 기사지만 여자 바둑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전국 속기대국에서는 이민진 선수와 김미리 선수가 만났네요. 네, 2승 2패로 팽팽한 두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9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대결을 펼치는 두 팀, 오늘 대국에서 승리를 한다면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남겨놓을 수가 있는데요. 네, 언제든지 탄력을 받으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두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승부가 더 중요합니다. 벼랑 끝 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서귀포 출신의 9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9라운드 2경기입니다. 네, 1국과 2국이 동시에 시작하게 되죠. 일국은 장고대국입니다. 여수 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와 서귀포 출신의 박소연 선수의 대결입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에 초읽기 40초 5회가 주어지고요. 이국 속기대국은 오정화 선수와 김다영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두 선수는 오늘 대결이 첫 대결이에요. 네. 김다영 선수는 초반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된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그래도 팀에도 적응하고 또 바둑리그 여자 바둑리그에도 적응하면서 점점 제 몫을 다 하고 있고요. 오정화 선수는 올해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는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력과 실력을 가진 기사입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이 초반에 내리 4연패를 하다가 지금 네. 또 3연승으로 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정화 선수도 뛰어난 기량은 보유하고 있는 선수고요. 아직 흐름을 좀 못한 듯한 느낌은 있어요. 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작년 1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황룡삽의 이 여자 대항전에서 5연승을 거둔 전적도 있고요. 네, 오늘은 눈목자로 걸쳐가는 초반이 나오네요. 눈목자 고침은 최근에는 사실 이 눈목자보다는 나리자 고침이 많았죠. 나리자로 고치고 이제 나리자로 고치고 백이 걸치면 붙여 끄는 정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김다영 선수는 뭔가 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눈목자 걸침 들어가고요. 눈목자로 걸쳤다는 거는 귀보다는 약간 변 쪽을 네, 넓게 이제 보겠다는 거죠? 눈목자 고침은 이 고침이 이대로 집이 된다면은 나리자 고침보다는 크지만 이곳은 이제 이쪽으로 백이 다가오거나 하면은 확실한 집은 아닙니다. 나리자처럼 견실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변 쪽으로 발전, 또 중앙 쪽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나리자보다는 좀 활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역시 많이 등장한 포석이죠. 잠깐 띄워두네요.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수로 이제 손을 빼서 굳히거나 손을 빼는 포석이 많았는데 그러면 흙이 바로 들어와서 날일자를 두면서 이쪽을 누르는 그 형태가 두텁다고 해가지고 흙이 괜찮다 이런 연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정환 선수도 아주 차분하게 지켜두었습니다. 예전 일본 바둑에 보면 뭐 70년대, 80년대 이런 포석들이 많았어요. 이 눈목자가 날일자의 경우도 많았고요. 네. 아주 차분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바둑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뭐 이런 포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산기에는 계속 마실할 게 좀 남아 있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언제든지 붙이거나 뭐 붙여서 이쪽으로 젖혀서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백이 다가온 자리에 이곳에 백돌이 있으면 침투 또는 붙여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기가 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활용의 여지는 남아 있는 곳이고요. 두 선수는 손을 좌선귀로 옮겨갑니다. 오늘 두 선수 손길이 좀 빠르네요. 네. 네, 김다영 선수도 이 포석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오정환 선수도 전혀 망설임 없이 제깍제깍 두어갑니다. 최근에는 이 중국 기사들 또 한국의 어린 기사들도 포석 연구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포석에 대해서는 줄줄 꿰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이 초반에 손이 빠르게 나오는 거겠죠? 네. 두 선수 이 기세라면 초읽기 안 몰리고 네. 중반전 가겠는데요. 네. 지금 포석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포석인가요? 지금 포석이요? 네. 제 우변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등장하고 좌상귀 정석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두어지고 있죠. 실전에서 많이 등장했다기보다는 뭐 우변이나 좌상귀나 익숙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한 판에 봐도 충분히 서로 둘 수 있는 그런 진행인 것 같고요. 서로 뜸을 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두어간다는 거는 뭐 어느 한쪽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간을 좀 사용을 해서라도 비틀었겠지만 네. 양쪽 모두 불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좌상귀 정석도 마무리가 됐고요. 네, 김다영 선수의 오늘 그 포석의 컨셉은 좀 발빠른 또 실리 위주의 바둑을 두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이 협공하거나 해서 흙이 이제 3-3을 들어가는 정석이 나오면 벌써 4귀생 거의 완성이죠. 여기서는 오정환 선수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의 이론대로라면 협공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협공이냐 이제 붙이느냐인데 지금처럼 여기 이제 백이 젖혀서 단수 치는 수가 백의 권리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벽 또는 두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 변 쪽에서 행마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죠. 여기서가 오히려 흙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있겠는데요. 네. 가장 간단하게 3-3 침투하면 가장 쉽죠. 근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뭐 정석을 생각하면 이런 수도 또는 이런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협공을 해도 결국은 귀를 흑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쉽게 탐삼 침투하면 벌써 이제 한 40여 수 만에 흑은 4기생 완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4기생하고 뭐 통어복하면은 필승이다 이런 격언도 있었잖아요. 네. 바둑 배울 때. 최근에는 사실 꼭 격언대로만 바둑이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파고를 겪으면서 이 바둑 격언도 많이 좀 바둑 변화를 맞이할 것 같아요. 격언이나 프로 기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이론 같은 것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죠. 알파고가 보여준 수들이 좀 생소하고 지금까지는 못 보던 수라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뭐 이상한 수잖아라고 했던 수들이 나중에 네. 연구해 보면 다 일리가 있고 그렇게 두어도 한 판의 바둑이고 오히려 유력한 수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제 저희 프로기사들도 조금 충격도 받았고 또 이제 바둑이라는 것이 역시 고정관념에 저희가 그동안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네. 그래도 궁금해지네요. 과연 김다영 선수가 사기생을 해갈지. 네. 사기생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여기서부터 바로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양골침. 협공을 하네요. 네, 역시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냥 삼삼 침투하는 것도 역시 정석이지만 좀 밋밋한 느낌이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양골침을 하면서 이제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예를 들면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삼삼 침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어도 결국은 아마 흑이 귀를 차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삼삼 침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형태로 두어 가보자 이런 뜻이고요. 네. 오정환 선수 붙여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1국에서는 이슬아 선수와 박수현 선수의 대국이 초반 포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국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은 장고 대국인데요. 네. 박수현 선수와 이슬아 선수. 이슬아 선수는 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죠. 악몽 같은 이 연패 수렁에서 드디어 이제 빠져나와서 네. 이제부터가 이스라엘 선수가 뭔가를 보여줄 타이밍이라고 봐야겠죠. 이스라엘 선수가 빨리 살아나야 여수거북선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장고 대국의 초반은 어떤가요? 장고대국은 우하기군요. 우하기에서 이제 백의 정석 선택이 어려운데요. 지금은 그냥 젖혀서 이렇게 두는 것과 또 끼워서 두는 것 두 가지 선택 모두 있습니다. 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의 골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끼워서 두면은 여기서부터 변화, 또 돌과 돌들이 부딪히면서 좀 어려운 바둑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서로 쉽습니다. 지금 축은 백이 유리하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막았을 때 이제 나와 끊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축이 걸렸을 때는 지금 축이 백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백이 지금 이스라엘 선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면 서로 쉬운 진행이 되겠고요. 네. 뭐 거기 벌린다든지 이쪽을 벌린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백이 끼워가면서 아마 여기서부터 정석 진행과 같이 흘러가면서 아마 여기서부터 몸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오정환 선수는 붙여서 늘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김도영 선수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 걸까요? 네, 지금 3-3 침투도 있고 이 이후의 변화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3-3 침투 외에 붙이는 수도 간간히 두어지거든요. 이렇게 두고 뭐 날일자로 둔다거나 하는 수도 두어지는, 날일자나 호구로 두는 수도 두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백의 형태가 좋죠. 백이 아주 이상적으로 좌변 쪽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불만이고요. 지금처럼 3-3 침투하는 것이 최강이자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고 백이 받아준다면 잘 아시는 유명한 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어서 이제 들여다보는 수를 방비할 수가 있겠고요. 백은 바로 침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좀 급박한 흐름이 되겠고요. 이스라 선수는 장고대국 좀 쉽고 알기 쉽고 서로 이제 집을 차지하는 진행을 선택을 했네요. 좀 초반부터 판을 어렵게 만드는 변화도 있었는데요. 네, 이스라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전투형에 가깝거든요. 네, 오늘은 차분하게 갑니다. 제가 생각한 이스라 선수는 상당히 실전적으로 횡말을 하면서 좀 이제 평소에 다른 기사들이 잘 안 두는 형태나 안 두는 모습도 상당히 실전적으로 부딪혀가면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아주 초반에 간명하게 선택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네, 일단 백은 귀를 막아가게 됐고요. 이스라 선수가 또 6연패라는 그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네. 여수거북선의 팀 분위기가 전보다는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팀의 1주전 선수가 계속 연패에 빠져 있으면 팀 전체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연패를 당하면 당할수록 특히 단체전에서 연패 당하면은 참 팀에게도 미안하고 네, 팀 성적에 바로 영향을 끼치니까 팀에게도 미안하고 한 판 두면 둘수록 부담감이 커지거든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봐서 네. 이게 또 5명이 팀으로 대결을 펼치는 게 아니라 3명이 네, 세 팀으로 명이니까 펼치는 거기 때문에 1승 1승이 한 판 한 판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바로 팀 승부에 직결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오정환 선수는 네, 바로 그곳 2선 치중하는 수, 들여다보는 수를 결행을 하면서 자, 이 바둑은 조금 급박하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네, 오정환 선수가 먼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네, 서귀포 70리 오정환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 속기대국이죠. 점점 좌우기 쪽 변화가 치열해지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오정환 선수도 기세로 여기를 잡는 것도 정석이었지만 지금은 우하기에 흙에 머리가 단단하게 나와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이쪽에 백이 집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바로 흙의 근거를 아시면서 또 백도 좌변 쪽에 집이 자연스럽게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곶말은 동행하라라는 격언대로 같이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자. 이렇게 된다면 피할 수 없이 지금부터의 몸싸움 계속 한 수 한 수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신중하게 이제 한 수 한 수 뜸을 들이면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흙은 끊기는 걸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약점도 있고요. 지금은 백이 이제 만약에 백이 이곳을 공략한다면 끊는 수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더 답답하니까 네. 지금까지 많이 두어졌던 이 형태에서의 행마는 여기였거든요. 이렇게 두는 바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 뭐 뛴다든지 해서 우선 하변 쪽 실리도 벌면서 이쪽은 다시 수습하는 이런 식의 진행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밀어가서 한 번 더 응수를 붙네요.
받아준다면 뭐 좀 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만약에 여기까지 젖힐 생각이라면 오. 김다영 선수가 이거는 무리고요. 네. 좌변 쪽에 듣지 않습니다. 뭐 아마 뛰는 수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뛰고 이런 식의 행마도 머릿속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끊어갈 수도 있나요? 아 여기요? 네. 끊어가는 것은 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건가요? 네. 단수 축이에요. 아, 네. 네. 상대가 이렇게 끊어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가장 바라는 거겠죠. 네. 여기를 백이 밀어서 뭔가 응수를 시킨 다음에는 지금은 아낌없이 두네요. 그 다음에 끊는 수를 노릴 수도 있는데요. 아, 네. 자체로 이제 끊는 것은 이렇게 타고 나와서 아까와 같은 축이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단수 치고 끊으면 수상전은 흑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끊는 수는 어렵고요. 끊는 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아낄 필요가 없다라고 오정화 선수가 본 거고요.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밀어가는 수. 지금 사실 다음 두점머리가 통렬해 보이지만 받고 나면 그렇게 백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중앙 쪽에서 공격해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협공을 해서 또 하나의 미생마를 띄워서 이제 행마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작전이 가능합니다. 네. 한 가지 좌하귀 쪽에 좀 재밌는 수가 숨어 있는데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흙이 사활이 걸렸을 때 여기서 만약에 한 눈을 만들어야 된다면 막는 것은 비마 달리기를 해서 우선은 눈이 안 나거든요. 여기는 만약에 이쪽이 듣지 않는다고 보면 막는 것은 실패입니다. 비마 달리기에서 한 눈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을 막아도 한 칸 뛰게 되면 쉽게 눈이 나지 않죠. 입구자를 둬도 차근차근 줄여가면은 집이 안 나네요. 네, 역시 눈 모양이 안 생깁니다. 여기서의 맥점은 여기 이제 백돌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두는 게 맥점이에요. 이렇게 두면은 그냥 밀어 들어오는 것은 이쪽에 눈이 생겼죠. 네. 가장 이제 최강의 수단은 비마로 눈목재로 두는 것인데 그때는 먹여쳐서 눈 모양을 만들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도 이제 이으면 단수 쳐서 걸리고 백도 이 패로 하는 수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 흙 전체가 사활이 걸렸을 때는 이 일선 2의 1의 자리에 나이를 짜는 것이 맥이기 때문에 흙도 지금 눈 한 개 이제 패이긴 하지만 눈 한 개를 내는 수단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밀어갔네요. 밀어가는 것은 오정화 선수는 만약에 이도를 잡거나 엄청난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면 좀 아쉽거든요. 밀어가는 수가요. 네, 밀고 이 교환 자체가 흙은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집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 교환을 하고도 이 흙에게 총 공격을 퍼부어서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하면은 백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정화 선수가 이 흑돌에 대한 좀 강력한 공격 또는 이 흑돌을 쉽게 보내주지는 않겠다라는 뜻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뭔가 지금 계속 그 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죠? 에너지를 그러네요. 모으고 있는 것 같죠? 네, 일단 주변에는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네, 흑돌들을 좀 40초 노리고 오해입니다. 있어요. 기를 모으면서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는 네, 뭔가 그
오락실의 게임 같긴 그래요.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뭐 늘거나 붙이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그냥 안 하네요. 어, 자, 이제 우선은 공격, 네, 갑니다. 초록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갸우뚱했던 것은 공격을 가다가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하변 쪽은 흙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교환을 좀 보류를 했더라면 공격을 하다가 만약에 좌하 쪽 흙을 살려 보내주더라도 이쪽에서부터 이제 하변에서부터 다시 이 흑석점을 공격해가는 30 하나 여지가 남아 네, 있었죠. 여지가 있었는데 셋, 이 한 수로 인해서 네. 그 여지는 없앴거든요. 다섯 여섯 네, 확실히 공격이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백이 좀 아쉽게 되겠어요. 네, 오정화 선수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서로에게서 좀 둔탁해 보이는 수가 하나 나왔죠. 김다영 선수도 이 자리는 지금 손을 뺐는데도 응징을 하지 못하고 느는 정도라면 역시 밀어간 수는 좀 더 가벼운 행마가 나왔을 것 같고 30 오정화 선수도 공격을 둘 할 생각이었다면 이 수는 보류하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 어찌됐든 이 공격이 첫 번째 승부처가 됐습니다. 네, 오정화 선수와 김다영 선수 좌하기에서 먼저 오늘 대결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네, 과연 이 전투에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2016) MB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여수 거북선과 서귀포 칠십리의 9라운드 2경기입니다. 미국 속기대국의 선수들입니다. 오정화 선수와 김다영 선수. 지난해 오정화 선수 8승 4패. 사실 올해 성적은 지난해에 비하면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이죠. 본인의 성적표 치고는 마음에 많이 안 들 거예요. 오정화 선수. 김다영 선수는 올해 성적 4승 4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출전한 선수죠. 네, 첫 출전 치고는 준수하죠. 그리고 팀이 이제 필요할 때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 두 대국자가 첫 번째 승부처를 맞았습니다. 네, 몇 수 진행이 됐죠. 흙이 늘고 백이 넘자 여기를 하나 붙이고 늘어 또 다시 치바닥 간 장면입니다. 흙이 뭐 잡히거나 30 아주 심하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제 셋 백이 여기나 이렇게 뭐 받겠는데요. 여섯 흙이 늘게 되면 당장 크게 시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이 밀어가는 수가 약간 아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흙이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결국은 늘거나 붙여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흙이 손 안 대고 그냥 하변을 지켰으니까요. 백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네,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가는데요. 지금 이 수들은 꼭 백에 꼬부리는 수가 있었어야지만 가능한 수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돌이 이견이 없었어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여기까지는 셋 백이 원하면 네, 둘 수가 있었어요. 여섯 그래서 그 다음에 열 네, 이제 여기까지 교환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수들 대신에 이제 바깥쪽에서 아래쪽에서 공격을 하는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정화 선수는 이렇게 두고 중앙 쪽에 모양을 만들어 가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좌변도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밀어가는 것도 백에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을 막아서 이제 중앙 바둑을 두자. 오정화 선수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30
여섯, 지금 이 포석은 흙이 처음부터 이 부쩍 끄는 정석 그리고 발빠르게 진행을 할 때부터 흙에 실리고 백은 여기를 받았다는 자체가 이 바둑은 느긋하게 따라가는 바둑을 두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집을 세 보면 흙이 당연히 확정가는 많습니다. 하변 그리고 뭐 좌상귀, 우상귀까지. 네. 근데 백이 이제 중앙 두터움을 잘 살려야 되는 바둑이 되는 거죠. 아까와 같은 형태가 만약에 나온다면 30, 하나, 역시 백도 중앙에 엄청나게 큰 모양이 생기기 네. 때문에 이런 식의 모양 바둑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덟, 두텁게 이어두네요. 네, 이은수도 좀 느긋한 느낌이 있어요. 이 느긋함 또는 두터움 아니면 느슨함. 이것은 이 단어는 느낌이 많이 네. 다르지만 사실 그거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은수가 두터운 수인지 느슨한 수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30, 어, 하나, 둘, 좀 더 지나봐야 그 넷, 가치를 확실히 알 수 다섯, 있겠죠. 여섯, 지금 만약에 흙이 손을 뺄 수 있다면 손을 빼고 여기 한 칸을 차지할 수 있다면 이 수는 느슨한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도 이 돌에 대한 공격 수단이 한 회 남았습니다. 잡지 못한다면 이 돌을 왜냐하면 아까와 같이 좋은 형태로 막을 수 있는 자리를 흙에게 그냥 뺏긴 거거든요. 그리고서 여기를 이 대마를 못 잡으면요. 흙을 응수시켜서 어딘가를 응수시켜서 다시 이쪽으로 뭐 백이 막아간 다음에 이 수는 이제 두터운 수가 되는 거죠. 약점을 선수로 보강을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30, 다음 흙의 한 수가 궁금하네요. 셋, 과연 손을 뺄 수 있을런지요. 손 빼는 게 기세인데 김다영 선수 여덟, 받아둡니다. 네. 김대영 선수가 두면서도 고개를 계속 갸우뚱갸우뚱하거든요. 네. 백은 아마 계속 젖혀갈 겁니다. 오히려 백에게 행마의 리듬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밀어간 수는. 지금은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가도 잡힐 돌은 아니었고요. 탄력이 있어서. 김다영 선수의 생각은 아까와 같은 그림이 둘, 나오더라도 여기 막는 것은 두렵지 않다. 네, 뛰어서 두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곳에서 흙의 스텝이 꼬여버리면 만약에 이런 곳까지 다 받아 주어야 된다면 네. 흙은 그냥 거의 집이 되지 않는 공배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거지만 백은 바깥쪽 중앙 쪽을 막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와 같은 뭐 이렇게 두어도 될까요? 이렇게 두고 이제 뭐 결국 막는 그림이 나온다면 중앙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죠. 30, 지금 하나, 흙이 한번 응수를 했기 때문에 셋, 앞으로 넷, 다섯, 손 빼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받아야 하나요? 네,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받는 거는 애초에 안 받는 것보다 못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진행될수록 둘, 중앙의 백은 더 두터워지고 넷, 있습니다. 다섯, 네, 지금 우정화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손 빼고 아예 하변 쪽으로 두는 게 백의 입장에서도 겁나고 좀 싫었을 텐데 한번 받아주니까 흙이 한번 받아주니까 백은 계속 네, 선수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백이 중앙에 이어둔 수가 두터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수가 지금 계속 선수로 처리하고 하변 쪽
하중앙 쪽으로 백의 손이 온다면 이은수가 이제 좋은 수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흑의 민수가 이 수를 좋은 수로 만들어준 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흑의 행마가 어려운 것이 원래는 늘어야 되는데 이런 급소도 좀 아프거든요. 네. 흑의 형태가 꼭 좋지가 않아요. 백은 밀어가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급소를 먼저 흑의 형태를 무너뜨린 다음에 늘어두는 것도 두텁습니다. 만약에 받아준다면 흑이 오히려 환수를 이제 계속 이은수에 대해서 응수를 해주면서 대응을 해주면서 행마가 오히려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먼저 급소를 공략을 해 갑니다. 그 자리는 워낙 욕심이 나서 두고 싶은 자리예요. 사실 나중에 두어도 되는데 지금 두고 싶은 유혹이 있는 자리죠. 네, 오정환 선수가 바로바로 결행을 시키네요. 네, 장고대국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틀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 지금은 우변이나 좌변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하변 쪽이 이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둘, 지금은 뭐 다른 곳은 서로 이제 지킬고 지키고 집이 나 있고 뭐 별다른 미생마가 없는데 네. 흑이 이제 하변 쪽에서 모양을 키워가는 흐름에서 이제 이도를 얼마나 공략을 할 수가 있는가. 장고대국은 하변이 일단 승부처가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씌워서 만약에 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은 이제 30, 있게 되겠고요. 둘, 잡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넷, 제가 클릭을 못하네요. 이렇게 하고 한 칸 뛴다거나 하면 네. 이 안에서의 탄력도 있고 여차하면 붙여나가서 행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잡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그럼 역시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는 방향일까요? 네, 근데 공격이란 게 항상 어렵죠. 잡으러 가는 공격이냐 아니면은 쫓아가는 공격이냐, 뭐 집을 취하면서 서서히 쫓아가는 공격이냐, 공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승부처라고 봐야겠네요. 흑이 어떤 작전을 선택을 할지. 셋, 넷, 다섯. 자, 옥정화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반발을 했죠. 그냥 단순히 약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의 한 점도 끊어가면서 같이 행마하자. 백돌도 백을 손을 못 빼게 지금 하려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지금 그냥 받았으면 백도 그냥 그 잼만 던져놓고 는다던지 해서 손을 뺐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백돌을 넷, 끊어놓으니까 다섯, 이제 여기까지는 두겠습니다만 일곱, 여덟. 단수 치나요? 백도 쉽게 손을 못 빼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김다영 선수의 생각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 흑이 축으로 잡네요. 지금 이 흑이 유리하죠. 그러면 역시 이 수는 좀 기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한 점이 워낙 요석이거든요. 이 흑이 잡는 것과 백이 도는 것과는 큰 차이죠. 네. 지금 단수를 안 받고 축으로 잡아버리나요? 근데 이 한 점은 역할을 다 했어요. 이 한 점 희생하면서 선수로 이어갔잖아요. 이 전체 돌들이. 30, 그러면 이 한 점은 그냥 자기 역할 다 한 겁니다. 이건 백이 손해봤네요. 이 수를 두고 싶은 기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도 네. 두었을 것 같은데 결과가 김다현 선수의 이 붙여서 끄는 수가 기민했고 여기까지 단수를 쳤지만 이 한 점은 워낙 요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이 지금 한 5수 정도의 이 수순에서는 백이 확실히 손해봤어요.
여기가 100점짜리 수인데 30 하나 지금 백이 둔 곳은 영양가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충머리를 현란하네요. 활용하네요. 네. 바둑은 뭐 어찌됐든 재밌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오정환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이 중앙 몇 수에서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수가 아니고 평범한 수로는 실점을 만회하기가 어렵거든요. 만회할 만한 곳이 많지 않죠. 충머리를 통해서 백은 실점을 만회를 해야 됩니다. 받아주면 이제 나와서 이 수가 충머리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저도 그런데 일곱 여덟 어떻게 두나요? 이 백이 점점 스텝이 꼬이는데요. 자, 축. 지금은 축을 나가도 잡히거든요. 이해를 쉽게 이런 축이거든요, 지금. 이런 축이거든요. 나오게 네. 된다면 젖혀서 두면 잡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젖혀서 계속 이제 축머리를 써야 되는데 30 단수 치고 있습니다. 단수 치고 있게 되면 둘, 역시 이 셋, 축을 나가더라도 넷, 다섯 역시 단수 치고 축이에요. 일곱 축이 연장될 뿐입니다. 아홉 이 축을 나가더라도 백이 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하죠? 이 기분에 이끌려서 워낙 두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먼저 급소를 두었습니다만 정말 천하의 요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누가 잡느냐 천하의 요석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를 흑에게 잡혔고 만회하기 위해서 충머리를 썼지만 젖히고 나서 만약에 이 충머리까지 실패한다면 귀로도 대학수거든요. 귀에 원래 맛이 아까 많이 남아있다고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귀의 맛도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백이 일곱, 여덟, 여기라도 끊어봐야 되나요? 네. 끊었네요. 네, 끊을 수는 지금으로서는 최선 같아요. 그러니까 젖히는 것은 단수 치고 있는 수가 좋은 수비라서 안 되고 지금 끊은 수의 의미는 이렇게 두고 이 단수가 듣는다면 이제는 축이 백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와 같은 설명을 드리면 축을 나오면 이런 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쪽을 단수 치더라도 축을 피해서 나갈 수가 있죠. 30 하나 둘 자, 문제는 그런데 네. 여기가 워낙 손해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 김다영 선수도 그 수도 또 일리가 있네요. 단수 치고 잡겠다는 거네요. 지금은 이 수가 다시 축머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축을 둘러싼 공방이 재밌습니다. 네. 역시 지금 이렇게 나가게 되면 축으로 잡히죠. 그러네요. 네, 이 수 때문에. 삼십 하나 둘셋 오정화 선수가 좀 시급해졌는데요. 네. 여섯 일곱 이 빵따냄을 당할 수는 아홉 주네요, 빵 때림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정말 그렇게 두나요? 나왔을 때 좀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나오면 이제 흙이 잡아서 귀도 굳혀지고 축도 안 된다라고 보고 정말 비상수단입니다. 평소에 이런 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빵따냄을 주고 두는 수가 평소에는 잘 안 두어질 텐데 지금은 다른 하나 이 변화가 셋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정화 선수가 좀 비상수단을 찾은 거예요. 어떤가요? 오정화 선수의 이 선택이 좀 괜찮은 것 같나요? 지금 나오는 수보다는 이제 변화를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는 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아서 귀도 굳혀지고 이 축도 여전히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요. 오정환 선수가 이렇게 해서 변화를 이제 구해 가는 것은 뭐 나가는 것보다는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흙이 뭐 두려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막는 수로 인해서
늘면 그때 끊어도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고 있거나 막아도 설령 백을 뭐 조그맣게 귀에서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네. 흑은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워낙 좋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지금은 백이 변화를 구해가고는 있지만 흑이 확실히 편해졌네요. 그 30, 탓은 이수, 하나, 이수로 인해서 셋, 넷, 이수까지는 모르겠는데 다섯, 계속해서 이 한 점에 여섯, 일곱, 집착을 한 수로 인해서 여덟, 여기를 잡히면서는 확실히 흑이 흐름이 흑에게 넘어갔어요. 남았습니다. 일단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조금 흐름을 가져가게 됐네요. 네, 30, 정말 여기는 이삭이거든요. 이 한 점은 넷, 같은 한 점 빵 따냄이라고 봐도 일곱, 이 여덟, 가치를 아홉, 비교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긴 그야말로 이삭이고 삼회 여긴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정말 황금 같은 빵 따냄이고요. 그만큼 백이 여기에 한 수를 투자한 것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정환 선수가 쉽게 착수를 못하죠. 박수현 선수는 그 몰아가는 공격을 선택을 한 건가요? 우선은 아래쪽에서 근거리를 탈취하면서 네 30, 위에서 씌우는 공격이 아니라 서서히 둘, 서서히 공격을 해가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도 공격을 함에 있어서 일곱, 여기를 바로 뭐 씌어간다거나 공격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다른 곳부터 두텁게 두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좀 고급스러운 수법이죠. 두텁게 두면서 공격의 이제 시점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공격을 정말 잘하는 기사들은 이 일방적으로 한 마리 토끼를 쫓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항상 두텁게 판을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이 공격 목표를 그냥 수화만 보다가 노래만 보다가 나중에 정말 넷, 이제 칼을 뽑을 시기가 온다거나 정말 이 공격이 유력하게 들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좀 때를 기다린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냥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공격은 성공하면은 뭐 멋있어 보이고 힘이 강해 보이고 하지만 실패했을 때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공격을 잘하는 기사들은 공격을 안 해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가장 무섭죠. 그러다가 이제 공격이 정말 시작됐을 때 힘을 보여주는 10초, 그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오정 선수가 우상귀는 좀 모양을 지워갈 수가 있게 됐는데요. 네. 근데 김다영 선수도 약간 의문인 것은 여기를 왜 단수를 먼저 칠까요? 그냥 이쪽을 막는 게 이 단수를 보류하고요. 이쪽을 막는 게 더 확실한데 30초, 하나, 뭐 그리고 지금 만큼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백이 귀를 살더라도 이것이 좀 불만인 이유는 여기가 두터워지면 말이죠. 이쪽이 흙이 먼저 두면 상당히 엷어요. 옛날에 이제 바둑 배울 때 많이 나오던 모양인데요. 갈짓자 행마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이 돌이 교묘하게 안 끊기고 오히려 백이 양쪽으로 하나,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넷,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여섯, 네, 흙이 지금 저 단수 치고 막은 수는 약간의 수순착오예요. 그냥 막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단수 교환을 왜 뒀을까요? 네, 저도 묻고 싶네요. 단수 교환은 아마 여기를 두었어도 백이 이쪽을 잇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교환은 전혀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려고 한다면 그때 젖히고 막아도 하나, 같은 네. 넷, 지금 김대현 선수는 아, 그게 아니라 살려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잡겠다는 잡으러 거죠. 가네요. 그래서 단수교환을 해둔다 봅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회를 살려주는 거는 생각도 안 했네요. 야. 근데 이건 정말 떨리지 않나요? 흙도 떨리는 네, 거죠. 흙도 떨리는데 역시 이것도 젊음인가요? 저랑은 생각이 다르네요. 어, 셋, 넷, 다섯,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저는 이제 기회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여기서 우변 쪽에서 취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김다현 선수는 내 집에 들어왔는데 살려주는 게 어딨냐, 이제 다 잡으러 가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이제 백도 젖혀서 왔을 때 이 이후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백이 못 살아 있고요. 김다현 선수는 뭐 대마 두 집 안 나면 잡혔지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거고, 오정화 선수도 백, 마지막 30초. 지금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수익기를 통해서 반전을 좀 꾀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그쪽을 근데 두는 게 맞나요? 자, 오정화 선수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뭐 이런 곳을 통해서 이쪽에 돌을 보낸 다음에 여기를 나가자. 멀리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백의 수가 워낙 별로 없어요. 한 4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축을 나간다고 해서 이 대마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대마는 하나, 둘, 뭐 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행마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섯, 자, 우선은 백이 좀 더 어려운, 백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장면인 건 확실하고요. 김다영 선수의 젊음, 이 잡으러 가는 수.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라면 뭐 잡으러 간 게 당연히 유력하네요. 저도 한때는 저런 수 먼저 떠올렸을 텐데 성향의 차이인 거겠죠. 성향의 차이인지 10대와 30대의 차이인지 김대현 선수의 이수가 지금은 이런 모양이라면 유력합니다. 셋, 넷, 오정화 선수가 좀 급해졌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김다영 선수가 아주 패기 있게 두어가니까 오정환 선수도 막상 받아가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 오히려 좀 궁지에 몰렸고요. 제가 김다현 선수 예전에 지난번에 김다현 선수의 바둑을 중계하기 전에 기풍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좀 공격형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전투를 즐기는 편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어떤가요? 지금 오늘 바둑 보면은 공격형이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두네요. 30초. 하나, 둘, 네, 이제 셋, 백돌들의 넷, 탈출은 다섯,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오정화 선수의 노림은 그쪽 축머리를 통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수를 보는 건데, 지금 흙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여기를 따내고 안 받아도 백이 뾰족한 수가 없어요. 수상전으로 가도 흙이 유리한 수상전이고, 백이 뭔가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양에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밀어두고 30초. 밀어도 당장은 축이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회 남았습니다. 이국 속기대국 내용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의 치중으로 백의 사활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해졌는데요. 9라운드 2경기 서귀포 칠십리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